네, 안녕하십니까. 정포부장입니다. 요즘 그 12.12 쿠데타에 관련돼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또 이제 개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6 관련돼 가지고 나온 영화가 이제 그때 그 사람하고 남산의 부장이잖아요, 그렇죠? 참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이제 이덕화 씨가 이제 나왔던 제5공업 또 나왔죠. 12.12 쿠데타 얘기가. 그래서 드라마로는 참 많이 나왔고 12.12 쿠데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처음일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봄. 제목은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걸 한번 20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게 그냥 전두환 나쁜 놈, 김재규 착한 사람, 김재규가 거기 뭐 남산의 부장에서는 거의 뭐 의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 차지철은 나쁜 놈이고 박정희도 나쁜 놈. 남산의 부장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그때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성향이 좀 약간 분명히 갈리시는 분들이 만드는 것 같아서 걱정은 돼요. 일단 12.6에 나오는 이제 김재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재규란 분이 왜 그날 박정희를 저격했느냐, 그리고 왜 그날 남산으로 가지 않고 육본으로 갔느냐,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사람의 핵심이야. 그리고 남산의 부장에서도 그게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아. 일단 먼저 규명을 해봐야 될 게 김재규란 분은 과연 의인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죠. 뭐 유신의 심장에 뭐 총을 쏘았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의로운 일을 했다. 그래서 박정희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을 상당히 이제 미화시켰는데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김재규 씨는 실제로 그렇게 업무 능력이나 이런 일처리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 그런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던 거지. 업무 능력에 비해서.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본인 감이 안 되는데 본인이 자꾸 그걸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감이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막 이뻐해 주면은 그 사람이 막 충성할 것 같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거나 사회생활을 해봐도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까지 예뻐해 주면 난 당연히 충성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한테 과분한 자리라도 본인은 속으로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걸 카프라치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수혜를 준 대상을 오히려 미워하죠. 대표적인 게 지금 김재규가 박정희를 이제 시해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장 큰 수혜를 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어떤 그냥 개념, 그거를 이제 포장한 거지. 뭐 민주화를 위해서 어쨌다. 근데 민주화를 위해서 하신 분 같지는 않아요. 일단 보면 이제 그 12.12 사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제 전두환이라든지 노태우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탈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먼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김재규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쿠데타를 먼저 일으킨 건데 전두환이 먼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어쨌든 총을 먼저 쏜 사람은 김재규잖아. 그리고 김재규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흥분 상태? 뭐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부분은 당시의 어떤 그 드라마나 역사적 사료를 보면은 일단 김재규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그리고 김계원 청와대 비서실장 이 세 명은 일단 그 궁정동 안에 있었어.
궁정동 연회 장소에 그 연회에서 그 실제로 차지철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야. 육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이 저녁 때는 그날 밤에 안가의 옆방에서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6.5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권력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죠. 군권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지. 왜냐면 대통령이 유고되면 계엄사령관이 이제 계엄령이 발표가 되고 그 계엄령 사령관에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계엄사령관이 되는 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계엄사령관은 지금 같이 와 있는 정승화, 그리고 본인은 정보부의 수장인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와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분이지. 그러니까 청와대의 대빵,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군대의 대빵, 그리고 실제 정보부서의 대빵, 이 세 명이서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어떻게 보면. 예. 왜? 사건 현장이 있었으니까.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부터가 일단 가장 의심을 받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왜 그때 대통령을 죽이고 6번으로 갔느냐. 6번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6번이라는 곳에 가장 큰 대빵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미 육군 참모총장도 정승화라는 사람도 바로 김재규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어라이언스가 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일단 김재규라는 사람을 상당히 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커요. 예. 그리고 김재규라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전두환, 노태우 이런 어떤 신군부 세력들, 그러니까 김영삼 이후로 일어나는 그 문민정부에 가담하신 문민정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군인의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해서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어떤 그 뭐랄까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축소시키고, 그 이 사람들 자체가 그냥 원죄를 씌워버리는 거야. 이게 김재규나 정승화, 김계원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김재규는 갑자기 그냥 울컥해서 박정희를 죽인 거고,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전두환, 노태우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반대쪽 얘기, 전두환, 노태우 쪽 얘기 사람들은 뭐냐면, 본인들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반쿠데타라고 그래요. 쿠데타가 났어. 그럼 그 쿠데타를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리게 하는 것을 반쿠데타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본인들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박정희라든지 박정희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안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이라든지 김종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배신자 또는 불순 세력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 또 지금같이 이렇게 문민정부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엘리트들은 서울대 나오면서 이런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 그래서 본인들이 또 그만큼 자부심이 강했고, 또 군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또 얼라이언스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김재규를 비롯해서 이제 결국 이제 거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의도가 누구냐? 결국은 김재규하고 정승화가 모의를 했고 거의 김계원까지. 그래서 실제 재판을 받아서 정승화는 징역 10년, 김계원 사형, 그리고 이제 김재규 사형, 이렇게 사형 받았잖아요. 다 사형 받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의했다는 거지. 예. 정승화는 이제 그 총격전이 있었던 자리에 안 있었지만 같이 모의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았고, 육군 대장에서 이제 이등병으로 강등됐고, 또 그동안 받았던 모든 급여를 다 이제 몰수당했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모였다가 나중에 이제 복권되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안 나와. 김재규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해. 실제 쿠데타잖아요. 사람을 국가 원수를 총으로 쏴죽였는데 쿠데타 아닌가? 응? 쿠데타란 말이지. 만약에 그때 남산으로 갔으면 이건 우발적인 거야. 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서 육본으로 갈 생각을 합니까?
우리 집에 가서 더 안전하게 나 사고 싶다 그러면 집에 가지. 친구네 집에 가나? 예를 들면 내가 우연히 누굴 죽였어. 우리를 이렇게 유리창을 깼어.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우리 집에 가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가서 야 어떻게 보호를 요청하지. 자기 어떤 그 우방들하고 있는 데 가려고 하지. 내가 쌍판 모르는 데 가겠어? 근데 육군본부로 갔다는 건 뭐냐면 육군본부도 우리가 휘어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자기가. 이게 이제 정승화랑 같이 이제 연합이 했다는 거지. 그 얘기가 합동수사본부 얘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두환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다 조작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객관적으로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12.12 이전에 합동수사본부는 어쨌든 당시 어떤 오공화국도 아니었고 계엄사령관의 주차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제 조사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당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그동안 없었다. 근데 가장 유튜브에서 좀 볼만한 거는 뭐냐면 화화평 씨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해요. 화화평. 그러니까 화화평이가 뭐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화평이라는 사람이 본인도 이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12.12는 쿠데타 맞다. 이거 인정해. 일단 뭐 그게 반 쿠데타도 결국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정희가 죽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민정 이양을 해서 어떤 선거에 의해서 이제 정권을 이제 이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도자를 선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다시 또 이제 군부가 이제 잡는 그런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쿠데타죠. 근데 이제 이쪽 사람들 얘기는 그러니까 50억대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쿠데타를 진압한 반 쿠데타 세력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원점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 12.12는 다시 원점으로 정승화가 가담을 해 있는 상태고 김재규랑 정승화가 가담을 해 있는 상태에서 정승화라는 계엄사령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포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만 없는 상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상태로 우리는 돌려놨다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적당한 정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신망을 받는 국내에서 신망을 받는 전두환 이제 장군을 우리가 이제 정치 리더로 추대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2.12 쿠데타가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그 누구야 그 황정민 씨가 상당히 뭐 약간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12.6부터 이제 시작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11.6에서 김재규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김재규가 과연 이 사람이 일으킨 행동이 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12.12가 쿠데타인지 아닌지 또 쿠데타죠. 근데 12.12가 어떤 행동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승화라는 사람 이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왜 체포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12.12 쿠데타가 결국 뭐냐면요 정승화라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체포한 거예요. 보안사령관 별 2개짜리가 별 4개짜리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및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그날이 바로 12.12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12라고 하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할 필요 없이 12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와 함께 10월 26일 날 박정희를 암살한 것이 결국은 밝혀져서 합동수사본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날 이게 바로 12.12의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10월 26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12.6도 쿠데타고 12.12도 쿠데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6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누굴 죽인 거고 12.12만 조직적 모의에 의해서 쿠데타가 난 거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12.6도 조직적인 모의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고 12.12는 그 부분에서 이걸 수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쿠데타다라고 지명하면서 반대의 쿠데타가 된 거. 그러니까 학상을 벌인 건데 실제로는 범인을 잡은 거라 이거야. 그게 이제 오공화국 사람들의 얘기인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쿠데타를 합참의장인 정승화랑 같이 일으켰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바로 12.12다. 12.12 그날이다. 그래서 그날 정승화를 체포한 날 이게 바로 12.12 쿠데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